안녕하세요. 상태명리 육친통변론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정궁인성 건강장수, 인성이 건강장수에 대한 부분인가 봐요. 만일 어느 궁위에 그 궁위가 대표하는 사람을 생부하는 성이 임하였다면 대개 그 궁위가 대표하는 사람은 비교적 장수하며, 만일 희용신이라면, 이거 보면은 그 궁위가 대표하는 사람을 생부하는 성이 임하였다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겠죠. 인성 자리에 비겁이 있을 경우, 아니구나, 인성 자리에 관이 있을 경우. 따뜻해. 그리고 그게 희용신이라면 그 궁위의 사람은 능력이 크고 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궁위를 생부한다는 것은 바로 거주하는 육신을 생부하는 것으로 마치 양택의 풍수가 좋아 건강이 좋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식신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아버지가 오래 사시겠네요. 이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생을 받아 특혜를 누리는 형국으로, 즉 실제 크게 한 것도 없어도 안전하고 건강하여 길하다고 보는 것이다. 신뢰를 보면 건명입니다. 개미년, 경신, 개축, 무오 보면 남명이니까 자식 자리에 무오가 있네요.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재생관이 있는 거죠. 재생관. 그리고 인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성이 제대로 경신이 있고, 여기 보면 연주에 인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비견이 있고, 개미, 여기 보면 관살이 있습니다. 관살이 있으면 여기는 인성이 있어야 될 자리니까 관생인을 하겠네요. 토생금을. 본조의 연간에 비견이 임하고, 그러면 연간에 비견이 임했다는 건 개수죠. 임하고, 연주는 부모궁이며 연간은 부의이고, 아버지 자리고, 연지는 모의이다, 어머니 자리다. 연간은 원래 부친성인 편재 정화의 자리인데, 그죠? 정화의 자리다, 현재. 근데 극성수가 점거하니, 그러니까 부친에게는 불리하죠. 쟁제가 일어나니까. 부친이 자수성가하지 않았다면 일생 노고가 많고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또한 모의연지는 미토가 임하여 인성을 생함으로 모치는 장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궁은 월주로 바로 생양지성인 정인이 임하였으므로, 그죠? 정인이 임해서 정궁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형제궁으로 보면 인성이 있으니까 형제를 생해주는 운이죠. 인성이 임하였으므로 총체적으로 형제 자매의 신체는 비교적 건강하다. 하지만 하나의 비견 축이 축토 살성 안에 장하여, 여기 보면 개축이죠. 개축. 여기도 일지가 배우자궁이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궁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형제를 극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수는 토국수를 받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축토 살성안에 장하여 약간의 극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 사람의 형제자매는 적어도 4, 5명 이지만 하나는 신체가 나쁘거나 하나 혹은 요망 일찍 사망했다. 시주는 자녀궁으로 시주 간지가 모두 자녀성에 유리하니 무오잖아요. 무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생관을 한다는 얘기죠. 재생관. 유리하니 모두 자녀성을 생주하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각각 건전하고 나아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자녀가 관직에 있거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재생관이기 때문에 실제 본조 부친은 자수성가하고 육체 노동자이다. 부친은 54세에 사망하였으며 모친은 비교적 장수하여 82세에 사망하였다. 형제자매는 6인으로 하나는 출생하여 5일 만에 살다가 사망하였다. 현재 형제자매는 5인으로 모두 비교적 잘 되어 있고 특별한 병제가 없다. 자녀는 모두 잘되어 장래가 촉망되고 큰아들은 현재 모시의 도시계획국장으로 있다. 좋은 팔자네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런 팔자가 가장 부럽죠. 곤명입니다. 그러면 정축, 임자, 을의 이모, 을목이 자수에 태어났네요. 그러면 인성이 국을 이루어서 자해의 추, 수국을 완전히 이루었네요. 임수가 그러니까 형제궁에 인성이 있으니 단편적으로 보면 현자궁에 인성이 있으니 인성이 그 형제가 잘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 궁에 식신이 있으니 아버지 재성을 식신생재니까 아버지도 괜찮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화생토 아버지가 힘이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리고 인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러면은 제가 앉아 있으니까 어머니는 별로 안 좋겠네요. 그죠? 단편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자식궁에 식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식신이 제극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제분 중에 힘이 들겠네. 제극인을 해야지 되니까. 식상생재. 제극인이 아니라 도식된 거네. 도식. 그죠? 인성이 식상이 그 임모, 임수의 극을 받고 있습니다. 본조는 정축으로 간지가 모두 연주부터 보면 정축으로 간지 모두가 부친 토를 생보함으로 연주는 부모궁으로 부친을 생보하는 작용을 하므로 부친에게 큰 재난이 없다고 추론하며, 그리고 초년의 부친은 마땅히 능력이 좋았다. 부친을 생주함으로 부친에게 재난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집안 환경은 좋았겠죠. 연지는 오히려 모친인 편인성에게 불리한데, 축토 중기의 편인성 개수를 장하여 본기 토에 극을 당하여 바로 궁이가 극을 당하여 모친이 죽지 않았다면 이별하게 된다. 월추는 이미 부모궁이지만 다시 형제궁이라고도 하는데 인성이 임하고 또한 정인이 투관하였으니 여명으로 정인은 계모 또는 양모이므로 양모 혹 계모의 신체가 좋고 수명이 길다.
월주 궁이가 비겁을 생하니 형제자매들의 신체가 모두 건강하다. 시주는 자녀궁으로 시간에 식상 자녀성을 극하는 인성이 임하고 시지가 자녀성을 도우니 명주 자녀들은 건강한 자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는 재난이 많다. 결론적으로 여러 자녀 중 어느 자식은 출세하고 어느 자녀는 아무것도 아니니 좋은 놈은 좋고 못난 놈은 못나니 매우 균형스럽지 못하다. 실제 이와 같았는데 명주의 생모와 부친은 이혼하였으며 계모의 신체는 비교적 좋아 86세까지 살았다. 다른 육친들 모두 이와 같다. 그러면 그 다음은 3번 미간의 형기. 상관의 형기래요. 상관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별이므로, 그리고 상관이 귀신일 경우 어느 궁위에 있든지 그 궁위가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손상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벼우면 병상제요, 무거우면 조망이라 일찍 사망한다는 얘기죠. 상관이 연주에 있고 기하다면 조부가 일찍 사망하거나 혹은 모친이 조망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상관이 월주에 있고 기하다면, 연주에 있고 기하다면, 상관이 월주에 있고 기하다면 모친이나 혹은 형제자매의 조망이 있다는 것이며, 상관이 일주에 있고 기하다면 여명은 극부하고 남명은 철을 상하게 한다. 상관이 시주에 있고 기하다면 남명은 자녀를 극하고 여명은 부인병을 조심해야 한다. 상관이 기하다는 건 기하기 때문에 뭐 연주든 뭐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궁에 있는 사람은 손상을 당한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아버지는 쟤잖아요. 쟤는 상관이 쟤를 생하는 건데 기하기 때문에 안 되나 봐요. 그것도 상관이 되게 싫어하는 게 맞아. 위 상관이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상관이 사람을 상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기신이라는 정황 아래서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이고, 만일 희용신이라면 그러한 불리한 형기는 없다는 것이다. 그쵸? 일주가 태왕하면은, 그러니까 일주가 왕하면 상관으로 설계를 해주는 게 맞으니까, 응? 그게 희용신이잖아요. 희용신. 그러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여자 사례를 볼까요? 무자, 정사, 갑오, 을에 4월에 간목이 투관되어 있고 상관이 왕하네요. 목생화로, 오화가 정화로 투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화잖아요. 식신월령의 상관 투관. 그리고 여기가 화생토로 가고, 그리고 겁재가 편인 위에 앉아 있네요. 이건 여자 사주예요. 그러면은 상관이 있는 자리에 이 사람은 인성은 있으나 이렇게 신약하잖아요. 신약해. 일주가 약하고 상관이 왕함으로, 상관이 뭐 식상이 왕하잖아요. 그러면 기하다는 것은 기하다는 것이 명확한 명조래요. 그러면 시간에도, 그러니까 월간에 있고 배우자궁에도 있으니까 배우자하고 형제자매나 부모에게도 안 좋다. 필자가 명국의 표면적 형기에 근거하여 직단하기를 모치는 일축축호,
형제 자매 중에서도 요절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 당신과 같은 명을 상잔하다니라 부른다. 그것의 의미는 바로 손이 손 아래의 형제 자매를 모두 보존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형부극자하는 명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을 극하고 형하고 자식을 극하는 명이다. 상대방이 말하기를 모두 맞다. 모친이 아주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자매 중 손이 오빠 하나와 손아래 동생 하나가 모두 요절하였다. 현재 나는 3번의 결혼을 하였으며 앞의 2 남편은 모두 사명하였다. 그리고 딸아이도 하나도 아주 어릴 적에 죽었다. 불쌍한 사주네요. 불쌍한 사주. 근데 이거는 상관생제로 열심히 돌려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그거잖아요. 임비식인데 이거 이게 겁재상관 임비식이 인성 자수 연간 자수에 근을 해가지고 목이 인성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생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상관이 너무 왕해서 화해서 이 자수를 극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편인의 극을 받을 수 있거든. 생을 받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생을 받아야지 되는데 해수의 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못 받아. 왜? 금이 없어. 4월에 경금이 하나가 있기는 하는데 5화에게 건너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 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금이 좀 있어주면 금이 만약에 여기에 그 겁재가 아니라 금이 있어가지고 움직여주면 좀 나을래나? 이명조 자녀의 손상 원인은 시지에 묘신이 앉아 자녀성을 극하는 극신의 원인 외에 다른 형기는 모두 월일지의 기신인 상관이 거한 이유이다. 재주는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명주가 외모상 누구를 닮았는가 천간의 면모 장상을 살피고 지지는 성격으로 심신세계를 나타낸다. 명국의 재관이 왕하다면 생김새가 부친을 많이 닮았고 인성이 왕하다면 모친을 많이 닮았다고 추론한다. 다른 방법은 일간을 위주로 월간일지 시간의 성격존으로 십신상 어느 십신으로 둘러싸여 있는가로 추론하는 방법도 많이 쓴다. 즉 성격존의 십신 경향이 재성이 강하면 부친을 인성이 강하면 모친을 닮는다고 추론하는 방법이다. 월일지 시간 그러니까 연지 빼고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